간호사, 빨리. 이도현 선생님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어요. 심정지 환자가 들어온 지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수액 연결해. 저기 있는 거로.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여러 개의 약물이 놓여 있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헷갈렸어요. 선생님, 정확히 어떤? 지금 질문할 시간 없어. 빨리. 저는 손이 떨렸어요. 신입 간호사로 입사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환자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적절해 보이는 걸로 골랐어요. 수액을 투여하고 몇 분 후였어요. 환자분의 얼굴이 갑자기 새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혈압 떨어져요. 쇼크 상태예요. 뭘 넣은 거야? 이도현 선생님이 저를 째려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현이에요.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부터 시작돼요. 아니, 정확히는 제 인생이 박살난 순간이라고 해야겠네요. 28살이었어요. 간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한강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입사했죠.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거든요. 어릴 때 제 동생이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새긴 꿈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간호사가 될 거야. 첫 출근 날을 기억해요. 거울 앞에서 하얀 간호복을 입고 서 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신입이지? 여기서는 실수 하나가 사람 목숨과 직결돼. 정신 바짝 차려. 수간호사 최은주 선배가 첫날부터 저를 압박했어요. 39살이라고 하셨는데 얼굴에 미소라곤 전혀 없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여기서는 열심히가 아니라 완벽해야 해. 알겠어? 사실 최은주 선배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선배도 예전에 신입 때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동료 간호사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고 점심시간에도 저만 빼고 모여서 얘기하고요. 아, 이게 바로 태움이구나. 간호대학 다닐 때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신입 간호사를 길들이려고 일부러 힘들게 하는 문화라고요. 하지만 직접 당해보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환자들을 보면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간호사님 고마워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을 때 모든 힘든 일들이 잊어졌어요. 아, 이래서 간호사를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119구급차가 들어왔어요. 50대 남성 환자분이 심정지 상태로 실려온 거예요. 응급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어요. 의료진들이 모두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저도 최대한 도우려고 했어요. 이도현 선생님은 평소에도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한 스타일이셨거든요. 간호사, 수액 연결해.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응급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한 약물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손가락으로 대충 가리키시면서 지시하신 거예요. 저기 있는 거로 해. 여러 개의 약물이 놓여 있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환자가 심정지 상태니까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선택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액을 투여했는데 몇 분 후에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쇼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뭘 넣은 거야? 이도현 선생님이 저를 째려보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거든요. 결국 환자분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실수한 걸까 하고 자책했어요. 아무리 응급 상황이었다고 해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혹시 그 환자분이 제 실수 때문에 위험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지연아, 내일 회의 있으니까 참석해. 최은주 선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회의요? 그날 밤 일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실수 처리 정도라면 굳이 회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청소하시던 말순 아주머니가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괜찮아, 아가야. 아주머니, 여기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이 병원이 생각보다 훨씬 차가운 곳이야. 말순 아주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여기는 차가운 곳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까. 그때는 말순 아주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아주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의 분위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간호부장님, 의무과장님, 이도현 선생님, 최은주 선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간호부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지난주 심정지 환자 건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환자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도현 선생님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물어볼 일이 아니지. 오히려 해명해야 할 입장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날 밤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했잖아. 그 때문에 환자가 쇼크에 빠진 거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잘못된 약물이라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지시해 주신 대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도현 선생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투여한 거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지시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선생님이 저기 있는 걸로 하라고. 송지연 간호사 최은주 선배가 제 말을 끊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반박하지 마. 내 실수 맞잖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건 선생님이 지시하신 거였는데 왜 모든 사람이 제 탓으로 돌리는 건가요? CCTV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때 상황이 다 녹화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의무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CCTV는 보안상 일반 직원이 함부로 확인할 수 없어. 그리고 이미 확인했는데 명확한 지시 내용은 들리지 않더군. 저는 답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요? 간호부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일단 환자 가족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조용히 처리하는 게 병원을 위해서도 좋겠지.
이도연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진실보다 병원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최은주 선배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지연아, 현실을 받아들여. 무슨 현실이요? 너 혼자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선배의 말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해. 실수를 인정하고 조용히 사표 쓰고 나가는 거야. 그럼 다른 병원 추천서도 써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포기해야 하나요? 선배도 예전에 이런 일 당해보셨죠? 최은주 선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말순 아주머니가 그러시던데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함부로 소문 퍼뜨리지 마. 그리고 그 청소 아주머니 말 너무 믿지도 마. 하지만 선배의 반응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선배도 그때 피해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병원에서의 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연이랑은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까지 피해보면 안 되잖아. 귓속말 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정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업무 중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환자 차트 하나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약품 창고에서 일부 약품이 없어졌는데 또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요즘 창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 혹시 누가 몰래 가져가는 거 아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져간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저를 범인 취급하는 건가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의심받고 따돌림받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의료사고며 책임 전가며 따돌림이며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지연아, 그냥 그만둬. 의사 잘못이라고 해봤자 누가 믿겠니? 병원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겨? 차라리 다른 병원 알아보자. 부모님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혼자 올라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정말 아무도 모르는 세상인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어요. 어릴 때 동생과 함께 꾸었던 꿈이 떠올랐어요. 누나, 나중에 커서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간호사 될 거야.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싸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혼자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병원 전체가 저를 적으로 돌린 상황에서 과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말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오래된 복사 문서 한 장을 들고 계셨어요. 아가야, 이거 봐봐. 문서를 받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 날짜의 사건 보고서였는데 제가 겪고 있는 일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너 같은 아이가 예전에도 있었어. 근데 그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병원을 떠났지.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신입 간호사, 의사의 구두 지시, 환자 상태 악화, 간호사에게 책임 전가, 모든 게 지금 상황과 똑같았어요.
혹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상한 일들이 꽤 있었어. 말순 아주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가야, 혹시 병원 지하 창고에 오래된 하드디스크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거 알아? 하드디스크요?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원본 CCTV를 따로 백업해 두거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 하드에 그날 밤 진실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하 창고 맨 끝쪽에 오래된 금고가 있어. 거기에 보관하는 것 같던데, 하지만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과연 그 하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제가 찾는 답이 있을까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야간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창고에 가보기로 했어요. 밤 12시가 넘자 병원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더욱 어두웠고 제 발자국 소리만 울렸어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오래된 의료 장비들과 서류 박스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말순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곳을 찾아봤어요. 정말 작은 금고가 있었고 다행히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하드디스크 여러 개를 발견했어요. 날짜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찾는 날짜의 하드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올라와서 간호사실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파일들이 열렸고 응급실 CCTV 영상들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찾는 시간대의 영상을 클릭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영상이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이도현 선생님이 저에게 지시하는 부분이 깔끔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거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계속 파일들을 뒤져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파일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었거든요. 영상 속에서 이도현 선생님이 분명히 저에게 지시하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간호사, 수액 연결해. 저기 있는 거로. 그리고 제가 어떤 걸로 할지 헷갈려 하자 선생님이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소리도 들렸어요. 거기 생리식 염수 말고 그 옆에 있는 거.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증거를 찾았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외부로 빼낼 수 있을까요? USB에 복사하려고 했는데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병원 내부 자료는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간호사실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영상을 끄고 하드디스크를 빼서 숨겼어요. 들어온 사람은 최은주 선배였어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 환자 차트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요즘 이상한 일하고 다니지 마. 창고 쪽에서 사람 목격됐다는 얘기도 있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들킨 건가요? 저는 창고에 간 적 없는데요. 그래. 그럼 됐어. 앞으로는 맡은 일만 해. 쓸데없는 호기심 부리지 말고. 선배가 나가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의심받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해서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이었어요. 밤늦게 몰래 파일을 제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성공했어요. 이제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병원 내부로는 소용없을 것 같았고 외부 기관을 찾아야 했어요.
인터넷에서 의료인권센터라는 곳을 찾았어요. 의료진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일을 하는 단체더라고요. 저는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CCTV 영상도 첨부했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드디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병원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뭔가 제가 외부에 신고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최은주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지연아, 혹시 바깥에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건 중대한 범죄야.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 선배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어요. 그날 오후 부모님께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병원에서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 네. 누가요? 이사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내 얘기를 하시더라. 서로 손해보지 말고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오히려 저를 협박하다니요. 엄마, 절대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연아, 정말 괜찮을까? 너 혼자서 큰 병원을 상대로. 부모님의 걱정이 느껴졌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의료인권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님이 보내주신 자료 검토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정말요? 네, 저희가 언론에 제보해서 기사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기사가 나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텐데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네, 동의합니다. 며칠 후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간호사 희생약 만든 대학병원, CCTV 조작 의혹까지. 기사를 읽어보니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나와 있었어요. 의사의 구두 지시, 병원의 책임 전가, CCTV 편집 의혹까지 모든 게 공개됐어요. 출근길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너 정말 기사 낸 거야? 최은주 선배가 화가 나서 달려왔어요. 네, 맞아요. 미쳤구나. 이제 정말 끝장이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걸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엇갈렸어요. 댓글 중에는 저를 응원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요? 의사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간호사가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도 일어났어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예전에 병원을 그만둔 간호사들이 제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저희 때도 신입이 희생양 됐어요. 이 병원 태움 문화 정말 심각해요. 댓글로 제보가 이어지고 언론사에서도 추가 취재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병원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몇몇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아,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 네. 그날 밤 이도현 선생님이 너한테 지시한 거 말이야. 하지만 나서서 증언할 용기가 없었어.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있었다니요. 그럼 왜 그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우리까지 찍히면 어떻게 해? 동료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병원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니까요. 익명으로 추가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이도현 선생님의 평소 행동 패턴, 병원의 사건 은폐 관행에 대한 내부 문서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과거 의료사고들을 조직적으로 숨겨왔다는 병원 내부 문서였어요. 그 문서를 보니 제가 겪은 일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본격적인 탐사 보도를 시작했어요.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병원을 취재하고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며칠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반격을 시작했어요. 법무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송지연 간호사님,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게 진실이고 증거도 있잖아요. 그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정말 뻔뻔했어요. 자기들이 편집해놓고 이제 와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다니요. 부모님께도 더 큰 압박이 들어왔어요. 지연아, 병원 변호사들이 또 왔어.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다고 하더라.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합의하지 않으면 진짜 고발하겠다고. 그럼 너 전과자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저 때문에 부모님까지 고생하시는 게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점점 저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현직 의료진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병원의 입장이 궁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의사의 구두 지시로 문제 생기면 항상 간호사 탓이에요. 태움 문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SNS에서도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지연 간호사를 응원합니다. 의료진 인권 보호, 태움 문화 근절. 이런 해시태그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도현 선생님과 최은주 선배의 입장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추가 증거들이 나오면서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송지연 간호사도 증인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이제 진짜 승부를 볼 때가 된 거예요. 이사회 전날 밤 말순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가야, 내일이 마지막 고비야. 네, 아주머니. 정말 긴장돼요. 괜찮아. 이제 내 편이 많아졌어. 혼자가 아니야. 정말 그랬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말순 아주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내 딸도 예전에 간호사였어. 근데 비슷한 일을 당하고 그만뒀거든. 정말요? 응,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어. 그래서 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했어.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도와주셨던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길고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사회가 열린 날 아침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들어갈 때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어요. 송지연 간호사님, 오늘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나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진실은 하나예요. 오늘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이사장님을 비롯해 병원의 모든 임원들이 참석해 있었고 이도현 선생님과 최은주 선배도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번에는 제가 위축되지 않았거든요. 이사장님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료사고 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간호부장님이 먼저 발언했어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발언 기회를 주세요. 이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건 그날 밤 실제 상황을 담은 영상입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그 영상을 재생했어요. 스크린에 그날 밤 응급실 상황이 나타났어요. 심정지 환자가 들어오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어요. 이도현 선생님이 저에게 지시하시는 장면이었어요. 간호사, 수액 연결해. 저기 있는 거로. 영상 속에서 제가 어떤 걸로요? 라고 묻자 선생님이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거기 생리식 염수 말고 그 옆에 있는 거.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이사장님이 이도현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이도현 선생님,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도현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더니 결국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이건 조작된 거일 수도. 조작이라고 하시나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병원에서 보관 중인 원본과 대조해 보시죠. 그때 법무팀 사람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원본은 보안상. 보안상 뭐요? 이사장님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원본 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병원 측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거든요. 압박에 못 이긴 이도현 선생님이 결국 무너졌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럼 왜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병원 이미지가 실수 한 번으로 병원이 망하면 환자의 생명보다 병원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이도현 선생님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최은주 선배 차례였어요. 최은주 수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은주 선배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저는 병원 규정에 따라 그때 제가 준비해온 또 다른 자료를 내밀었어요. 이건 최은주 수간호사의 태움 가해 행위에 대한 증언서들입니다. 여러 명의 전직 간호사들이 보내온 증언서였어요. 최은주 선배의 가해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읽어봤어요. 신입 간호사에게 일부러 불가능한 업무를 시키고 실패하면 환자 앞에서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온 병동에 소문내서 따돌림을 유도했습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면서 거절하면 업무 평가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증언서들을 읽어주니까 최은주 선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모든 증언들이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간호부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그냥 신입들을 바르게 교육하려고. 교육과 가해는 다른 겁니다. 결국 최은주 선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병원의 조직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도현 선생님은 즉시 해임 처분하며 의료진 윤리 위반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최은주 수간호사님도 마찬가지로 해임 처분합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신 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송지연 간호사님, 이번 일로 큰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복직 절차를 밟아드리겠습니다. 승진과 함께요.
잠시 조용해진 회의실에서 제가 입을 열었어요. 감사하지만 복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돕고 싶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최은주 선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진짜 미안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나도 예전에 당했어.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더욱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배가 당하셨다면 후배들은 안 당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배는 고개를 떨궜어요. 내 말이 맞아. 내가 악순환을 끊었어야 했는데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돌아서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말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고했어, 아가야. 아주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그날 오후 최은주 선배와 이도현 선생님이 짐을 싸서 병원을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한때는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불쌍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사회가 끝난 후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병원으로 복직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의료인권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님, 저희와 함께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의료인권센터에서요? 네, 지연님 같은 분이 계셔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하고 싶어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은 정말 설렜어요. 병원에서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제가 겪었던 일을 이해해 주었어요. 제가 맡은 일은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첫 주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병원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요. 간호사인데 의사 실수를 제가 뒤집었었어요. 태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었어요. 25살 신입 간호사였는데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선배님, 저는 정말 간호사 그만두고 싶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배들이 저만 따돌려요. 실수하면 환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꾸짖고 개인 심부름까지 시켜요. 제가 겪었던 일과 너무 비슷했어요. 그런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참을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그 간호사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됐어요. 몇 개월 후 그 간호사에게서 고마운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덕분에 용기 내서 신고했어요. 그 선배가 징계받았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이제 병원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방송사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지연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네, 벌써 반응이 뜨거워요. 많은 의료진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겪었던 힘든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야 했거든요.
촬영 중에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어요. 특히 처음 병원에서 혼자 울고 있던 때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촬영을 마쳤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정도 고통은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왔어요. SNS에는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지연 간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국회에서 간호사 인권 보호 법안이 발의된 거예요. 의료 현장에서의 부당한 책임 전가와 태움 문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뉴스에서 그 소식을 봤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시작한 작은 싸움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법안 발의식에도 참석하게 됐어요. 국회의원님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취재했어요. 송지현님의 용기가 이 법안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이런 부당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에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었고 표정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물론이지,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연이가 옳은 일을 한 거였구나.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더욱 뿌듯했어요. 몇 달 후 SNS에서 지연 간호사를 응원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어요. 전국의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런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시작한 변화가 이제는 저를 넘어서 더 큰 흐름이 되고 있다는 거요. 한강중앙대학교 병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연 씨 덕분에 병원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가끔 연락하는 동료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새 간호부장님이 오셔서 태움 문화 완전히 없앴어요. 이제는 신입들도 당당하게 의견 말할 수 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떠난 그곳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니요. 1년이 지났어요. 제가 병원을 떠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됐거든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말순 아주머니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거든요. 우리가 만난 곳은 한강중앙대학교 병원 앞이었어요. 1년 만에 다시 보는 그 건물은 예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순 아주머니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1년 전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계셨어요. 아가야, 정말 많이 변했네. 그런가요? 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자신감이 넘쳐.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머니, 병원은 어떻게 변했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지. 새로운 간호부장님이 훌륭한 분이야. 다행이에요. 신입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일하고 있어. 예전 같은 태움은 완전히 사라졌어. 말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아가야, 혹시 후회하지 않아? 그때 그냥 조용히 나갔다면 지금쯤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병에 걸린 사람의 몸을 치료했다면 지금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있어요. 말순 아주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대견해. 매일 저에게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는 간호사들, 의료진들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찾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선배님, 오늘 용기 내서 부당한 일에 항의했어요. 덕분에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며칠 전에 상담했던 간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봐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말순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 보람됐던 순간들, 앞으로의 계획들까지요. 그런데 아주머니,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특별한 게 있어요. 뭔데? 간호사 인권 보호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에요. 정말? 네. 이제부터는 의료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말순 아주머니가 박수를 치셨어요. 와, 대단해. 내가 시작한 일이 법까지 만들어냈구나. 그뿐만 아니라 전국 병원들이 태움 문화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진짜? 네, 신입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해가 질 무렵 말순 아주머니가 마지막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병원은 전혀 안 미워?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럼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고? 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눈치만 보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말순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넌 이제 정말 강한 사람이 됐어. 강해진 게 아니라 원래 저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말순 아주머니가 일어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 내가 있어서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아주머니도 건강하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고마울 게 뭐 있어.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제일 기뻐.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의 생명을 살렸다면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절망에 빠진 의료진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어요. 어느덧 제가 의료인권센터에서 일한 지도 1년 반이 넘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간호사 인권 보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전국 병원들의 태움 문화도 많이 개선됐어요. 하지만 가장 보람된 건 개별 상담이었어요.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상담받았던 김민주예요. 민주는 제가 처음 상담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었어요. 25살이었는데 태움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던 아이였거든요. 물론 기억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선배님,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민주의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희 병원에 새로운 수간호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신입들을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실수해도 따뜻하게 가르쳐 주세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선배님, 저도 이제 후배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고 있어요. 민주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도왔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니요. 정말 대견해요. 그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선배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강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연님, 저희 병원에서 간호사 인권 보호 프로그램 자문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요? 네. 지연님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직접 경험도 있으시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관련이 있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병원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니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모든 프로그램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해요. 물론입니다. 결국 저는 한강중앙대학교 병원의 자문을 맡게 됐어요. 처음 병원에 다시 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1년 반 전에 쫓겨나듯 떠났던 곳에 이제는 자문위원으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새로운 간호부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연님 덕분에 저희 병원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어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지연님이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직도 예전 그대로였을 거예요. 병원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간호사들의 표정이 밝았고 신입들도 당당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신입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존중과 배려가 기본입니다. 실수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태움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들이 간호사실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몇 달 후 제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어요. 의사의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책 제목은 제가 처음 했던 말에서 따온 거였어요. 출간 기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왔어요. 지연님의 이야기를 읽고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덕분에 우리 딸이 간호사가 되는 걸 응원할 수 있게 됐어요.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출간 기념회에서 말순 아주머니도 만날 수 있었어요. 아가야, 책까지 내다니. 정말 대단해. 아주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 용기가 모든 걸 만들어낸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릴 때 동생과 함께 보던 그 별들이었어요. 동생아, 누나 잘하고 있지?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말을 걸었어요. 내가 꿈꿨던 간호사가 됐어. 비록 방법은 달랐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선배님, 내일 첫 출근이에요. 무서웠는데 선배님 책 읽고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당당한 간호사가 될게요. 새로 간호사가 된 후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그 문자를 보니 정말 기뻤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걸요. 의사의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이게 끝이 아니야. 오히려 진짜 시작이야. 예전에는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의 생명을 살렸다면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절망에 빠진 의료진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미래의 피해자들을 예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아직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볼 때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는 이미 시작됐거든요.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큰 물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다짐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하루를 보내자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의료 현장에서 이런 부당한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싸울 거예요. 제가 꿈꿔왔던 간호사가 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 그 꿈이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더욱 큰 의미로 이뤄지고 있어요.